1장 비트코인의 탄생. 2008년 10월 31일 한 암호학자 메일링 리스트에 단 8페이지짜리 PDF 파일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현금 시스템. 글을 쓴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 대부분은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달 뒤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선언 하나를 새겨 넣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이 그렇게 생성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블록에는 뜻밖의 문장이 하나 남겨져 있었습니다. 2009년 1월 3일 재무장관이 두 번째 은행 구제를 앞두고 있다. 이 문장은 영국 더 타임즈 신문의 실제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단순한 인용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날짜 기록이자 철학적 선언이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침묵 없는 반란이었습니다. 그 시기 전 세계는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파산 직전의 대형 은행들을 국민 세금으로 구제하고 있었습니다. 월가의 탐욕, 파생 상품의 광기, 은행들의 무책임한 대출, 이 모든 잘못을 저지른 주체는 살아남고 그 피해는 오직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사토시는 그 구조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뉴스 인용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저항의 문장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토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이 부패한 구조를 더는 믿지 않겠다. 나는 정부도 은행도 아닌 수학과 알고리즘 위에선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 시스템을 조작 불가능한 코드 위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은 그저 새로운 디지털 화폐의 시작이 아니라 부패한 금융 질서에 대한 조용한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반란의 결과물 위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우리를 위한 해방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문이었을까? 2장 사토시는 누구인가? 그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이름만 남겼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성별도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실존 인물인지조차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딱 하나, 그는 비트코인을 만들었고 그 안에 무언가 남기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2009년 비트코인은 막 시작된 실험이었습니다. 채굴자는 거의 없었고 그 실험을 유지하는 건 사실상 사토시 혼자였죠. 그래서일까요? 지금 블록체인을 분석해보면 특정한 패턴의 주소에서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채굴된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 주소들 중 단 하나도 단 한 번도 세상 밖으로 이동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는 완전한 탈중앙을 원했기 때문에 권력을 갖지 않고 떠난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정말 이 한 사람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다고? 하드웨어도 없고 투자도 없고 아무 지원도 없이? 그런데 버그 하나 없고 보안도 완벽한 시스템이 나왔다고? 그런 질문은 결국 하나의 가설을 향해 수렴됩니다. 이건 개인의 작품이 아닐 수도 있다. 3장 NSA의 그림자. 1906년 미국 국가안보부 NSA는 한 가지 논문을 발표합니다. 조폐소를 만드는 법, 익명 전자화폐를 위한 암호기술. 이 논문에는 놀랍도록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개키 기반 익명 전자화폐, 블록 단위의 트랜잭션 기록, 이중 지불 방지를 위한 타임스탬프, 개인 간 전송 가능한 디지털 머니. 그리고 그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원식 코드에는 NSA가 주로 사용하는 해시 알고리즘이 사용됐고 암호화 커뮤니티의 메일링 리스트에 투고된 백서도 당시 NSA가 자주 사용하던 배포 방식과 유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토시 그는 사라졌고 그가 만든 코인은 100만 개나 보유되고 있었고 그 누구도 그 지갑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괴짜 천재 개발자가 만든 거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베타 테스트야. 디지털 통화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사람들의 저항 없이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을 실험한 것일지도 몰라. 어쩌면 금융 엘리트가 직접 나서기에 부담스러웠던 일을 사토시라는 익명의 가면 뒤에 숨겨둔 채 실험해 본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디지털 머니를 받아들이는지, 현금을 버리고 인터넷 지갑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저항이 없는지 그 반응을 모두 일일이 관찰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것.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제는 사토시라는 가면 없이 직접 정부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설계된 실험의 결과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였는지 아니면 감시 시스템의 시작이었는지는 이제 우리가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4장. 비트코인은 베타 테스트였는가? 비트코인은 정부도 은행도 없이 작동하는 자유의 화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코인을 인터넷에 주고받는다고? 실물이 없는데 이게 돈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지갑 없이도 거래했고 계좌 없이도 돈을 보내고 은행 없이도 금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생깁니다. 혹시 비트코인은 금융 엘리트들이 준비한 진짜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기 위한 베타 테스트는 아니었을까? 베타 테스트란 새로운 시스템을 본격 도입하기 전에 작동 원리와 사용자 반응을 테스트하는 시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의심이 나오는가? 1번. 비트코인을 그 어떤 국가도 강하게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위험하고 불법적인 시스템이라면 강력하게 막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위험하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의미 있다며 적당히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암호화폐 규제가 뒤늦게 등장했습니다. 초창기 수년간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만들고 거래를 익히고 현금을 버리고 디지털 통화에 익숙해질 시간을 주었습니다. 3. 지갑, 키, 익명거래, 탈세, 해킹 모든 시나리오가 사전 연습처럼 반복되었습니다. 탈중앙화라는 이름 아래 실험적으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거부감 없는 디지털 화폐의 조건이 무엇인지, 신뢰 없이 거래되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미 테스트는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본 게임입니다. 바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제 정부는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원하는 디지털 화폐를 준비했습니다. 빠르고 안전하며 정부가 보장합니다. 현금을 대체하고 모두가 편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더 이상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송금이 통제될 수 있고 소비가 조건부로 제한될 수 있으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의 계좌는 얼마든지 잠글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스템 안에 설 것인가? 어떤 코인이 오를까가 아니라 어떤 코인이 나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화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코인, 그들의 철학과 구조, 그리고 실용성과 미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돈 버는 종목이 아니라 시스템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